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업은 동포의 귀한 이민과 방문 취업제입니다. 이 수업은 동포의 귀한 이민과 방문 취업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 동포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국내로 귀한 이주하는 재외 동포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시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기란 2000년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요. 그 결과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는 시기까지입니다. 최근 시기란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러한 각 시기마다 주요 정책이 뭐고 또 그로 인한 변화들이 무엇인지 다루고자 합니다. 나아가 동포의 귀한 이민 정책이 해외에서는 어떠한지 그 경향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2023년 현재 방문 취업제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업을 위한 교재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수업의 목차도 아래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동포와 관련된 개념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포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동포, 교포, 디아스포라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요. 재외 동포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물론 재외 동포란 개념은 해외에 있는 동포, 국내에 있는 동포를 다 아우르는 말이지만 우리가 특히 재외 한인이라고 할 때는 재외 국민과 외국적 동포를 다 합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재외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외국적 동포는 우리나라 갠데 이제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미국 국적으로 살고 있는 한국 동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외 국민과 외국적 동포를 다 합해서 우리가 재외 한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포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동포라는 말을 쓸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교포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교포라는 말은 같은 민족인데 다른 나라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해외 교포라고 할 때 이제 쓰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교포하고 달리 우리가 동포라는 말을 쓸 때는 같은 나라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있거나 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같은 민족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동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동포가 이제 같은 민족인데 한국에 살 수도 있고 외국에 살 수도 있고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그중에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포, 이래서 조금 범위가 작은 개념이었죠. 그래서 교포와 동포를 우리가 이렇게 혼용해서 쓰다가 1993년경부터는 정부의 공식 문건에서는 교포라는 말보다는 동포라는 말을 더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가?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이미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이민에서 또는 재외 동포와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용어입니다.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이 말 자체가 그리스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디아라는 말하고 스포라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디아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over,
그 다음에 스페로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to sow 해서 이제 씨를 뿌리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씨를 뿌려 보셨나요? 씨를 보통 우리가 요렇게 심기도 해요. 또는 씨를 요렇게 뿌리기도 해요. 하지만 over to sow 하면 씨를 이렇게 뿌리거나 또는 이렇게 뿌리거나 엄청 멀리 뿌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주변 다른 섬이나 어떤 그런 데로 이렇게 사람들을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나름 식민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멀리 퍼져서 살다라는 의미로 over 이렇게 분산된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디아스포라가 예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뜻하는 말로 많이 쓰였는데 기원전 6세기경에 이집트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요. 그래서 결국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게 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할 때 그 디아스포라의 느낌은 굉장히 슬프죠. 어떤 슬픔 또는 고향을 잃은 사람, 고국이 없는 사람, 망향 뭐 이런 걸 뜻하는 말이고요. 오늘날의 디아스포라 그러면 대표적인 그 예가 중국의 화교인데 중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그래서 고향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 고향이 두 개인 사람, 싱가포르가 고국이기도 하고 중국이 모국이기도 한 사람, 이런 다중 정체성을 의미하는 아주 적극적인 또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기도 했어요.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요. 언제부터 그리고 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을까요? 학문적으로는 또는 학계를 중심으로는 1990년대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뭐 전 지구적인 관심으로는 한 2000년대 이후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부상하면서 중국의 이런 경제 발전을 이끈 그런 어떤 화교들의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주목을 하면서 재외동포 또는 디아스포라의 의미 또는 이들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한국의 재외동포 규모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또는 해외동포 규모라든지 관련된 통계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계청에 가서도 찾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곳은 한국에서는 재외동포, 특히 해외동포를 다루는 부서가 외교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하면 외교부 홈페이지가 뜰 거예요. 그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의 해외동포 규모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찾아온 거예요. 2021년이 가장 최근에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2021년 기준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의 해외 동포 수는 약 732만 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해외 동포, 해외 한인의 수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481만 명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 251만 명을 합한 수치이죠. 지금 혹시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은 2021년 한국의 재외동포 현황인데요. 가장 많은 사람은 재미 교포, 미국에 있는 교포가 263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재중 동포 한 235만, 그 다음 일본에 살고 있는 제1 교포가 한 82만 명, 이런 식으로 해서 2021년 약 730만 명의 해외 동포를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한국의 재외동포 현황을 1971년부터 2021년까지 꺾은 선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2021년 한국의 재외동포 규모가 약 730만 명 정도로 보이죠. 2017년에 750만 명까지 갔다가 한 20만 명 줄은 걸 알 수 있고요. 1991년부터 거의 완만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71년, 81년 또는 89년하고 비교할 때 91년의 그림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특히 뭐 70년대야 한 10년을 압축해서 그린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1989년에 우리나라 해외 동포의 수가 한 200만 명 정도였는데 딱 3년이 지난 91년에 거의 500만 명이잖아요. 거의 250만 명 이상이 증가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연달아서 또 다른 그림이 하나 보여주고 있죠. 아까 그 파란색이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이제 빨간 선으로 된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은 말이 되죠. 그래서 완만하게 89년에 거의 뭐 한 470만 명에서 3년 지나서 한 490만 명, 한 뭐 30만 명 늘은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까 파란 선이 뭐가 잘못된 거죠? 파란 선 그림도 외교부의 통계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 여러분들이 혹시 냉전의 여파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이에요. 1991년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었죠. 특히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한 냉전이었던 기간이라 공산권의 국가들하고는 관계도 없었고 그쪽 나라에 대한 거는 통계를 잡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외교부 통계에 71년과 81년, 89년에 중국에 있던 또 당시 소련에 있던 동포의 수를 더하면 빨간 선 그림이 돼요. 그래서 냉전이 통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우리 수업이건 다른 수업이건 통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통계를 사용할 때마다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거나 또는 그 데피니션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거나 그러므로 우리는 89년까지의 재외동포의 개념에 공산권에 있던 동포 수를 카운트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별 우리의 그 재외동포 현황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선은 이제 총 개이고요. 어떤 나라의 그 재외동포가 제일 많은 날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초록색 선이죠. 그러므로 2000년대 내내 중국에 우리 동포의 규모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거의 한 280만 정도까지 가다가 최근에 한 230만 정도로 많이 줄었죠. 그래서 바로 2위였던 그 재미 교포의 수가 한 2015년부터 중국 교포를 능가해서 지금은 265만으로 1위 국가가 된 거고요. 과거에 1위였던 중국이 이제 2위가 된 거죠. 3위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일본에 있는 교포인데요. 거의 100만 가까이 한 80만, 90만의 숫자로 최근에 약간 줄어서 한 80만 정도인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해외에 있는 그 재외동포의 그 관계라든지 또는 모국과의 뭐 유대 또는 뭐 이들의 정체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수업은 해외에 있는 그 해외 동포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정보를 배경으로 해서 이들 중에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그 동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들어왔죠? 1980년대 중반부터. 초기에는 우리가 재외 동포 그러면 거의 대부분 들어오신 분들이 중국 교포였고요. 지금은 중국 교포가 가장 많고 재미 동포 좀 있으시고 고려인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표는 2021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규모 그리고 재외 동포와 방문 취업자의 규모를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약 19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우리가 한 252만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년과 21년의 코로나 사태로 한 50만 명이 줄어들어서 2021년 총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196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재외 동포가 한 48만 명 계셨고요.
방문 취업자로 들어오신 분이 12만 5천 명 정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재외 동포의 규모가 한 48만 명인데 이 가운데 74%인 35만 명은 중국 동포이고 한 11%에 해당하는 5만 4천 명이 고려인, 그다음에 한 9%에 해당하는 4만 2천 명이 미국 교포세요. 그러므로 재외 동포의 대다수는, 가장 많은 그 재외 동포는 중국 동포, 그다음 고려인, 그다음에 미국 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집단을 다 합하면 거의 한 뭐 94%, 95%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가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재미교포겠죠. 그러면 이상과 같이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